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테슬라는 생산 구조 재편, AI 칩 전략의 변화, 그리고 머스크 복귀 의사 결정 리스크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차례대로 짚어보며 뒤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미와 전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이번 주 발표된 내용 중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갑 팩토리에서 2025년 4분기부터 생산량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이후 감소세였던 중국 판매가 최근 9월 기준으로 연 2.8%를 기록했고, 그 배경에는 이 공장에 재가동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공장은 테슬라 글로벌 생산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이기에 세계 전기차 시장 회복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이 많아졌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장 전략의 변화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다시 힘을 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는 미중 전기차 경쟁 구도 속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로의 수출과 현지 생산 연계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뜻이죠. 한 가지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중국 EV 업체들의 공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실적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3분기 동안 차량 생산 44만 7,450대, 납품 49만 7,099대를 기록했고, 에너지 저장 예품 배치는 12.5기가와트아워에 달했습니다. 이 배치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점이 주목되며 차량 판매 성장 둔화 속에서도 에너지 영역에서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즉 테슬라는 자동차 외 부분에서 한 축을 더 키우려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판매 측면에선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에너지 부분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익률, 구매 단가 하락 등이 보고되고 있어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야 하는 과제도 분명합니다. 기술 전략 측면에서는 이번 주 가장 눈에 띈 발표는 칩 제조에 관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향후 자사 AI 칩 AI5가 미국 텍사스의 삼성, 애리조나의 TSMC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지만 칩을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히 칩을 많이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공급망 자립과 기술 리더십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섞여 있어요. 테슬라는 기존 외부 의존 구조를 바꾸고 자율주행 AI 사업에서 더 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칩 기술이 워낙 난이도가 높고 오류 양산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앞으로 몇 분기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 주목할 이슈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대입니다. FSD V14 1.4가 북미 지역에서 대량 배포됐고, 동시에 미국 고속도로와 교통안전국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 진보와 규제 리스크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경쟁에서 앞서고 싶다면 속도를 내야 하지만, 반대로 사고 안전 논란이 커지면 제조사 이미지와 주가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 시행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경영 측면에서 이번 주에 나온 충격적인 뉴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만약 머스크의 거대 보상안이 주주에게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부 후보군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머스크 한 사람이 테슬라의 실질적 리더라는 기존 인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왜 이 이슈가 중요하냐면 투자자들은 보통 머스크가 없으면 테슬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사회 움직임, 내부 지위 구조 변화, 모두 주가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또한 이 뉴스에 따르면 예일대 연구진은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이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에 100만 대 이상 손실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타격이 아니라 브랜드와 고객군이 달라졌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기술 생산, 경영, 이 모든 게 긍정적이지만 브랜드 리스크가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머스크 브랜드라는 구조에서 탈피하거나 브랜드 충성층을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주 테슬라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AI 칩 전략을 본격화하며 경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된 한 주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는 칩과 AI 사업이 실질 매출로 연결되는지와 생산 확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머스크 중심 브랜드 리스크가 실제 판매 투자 흐름을 막지 못하는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확실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